자,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? 범죄자들이 쓰는 그 검은 돈,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? 현금 다발에서부터 요즘은 또 암호화폐까지. 이걸 막으려는 규제 당국하고 범죄자들 사이에 정말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싸움이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대체 어떻게 해야 범죄자들이 검은 돈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? 사실 이건요, 우리 금융 시스템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아주 오래된 싸움이에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됐는데 그 해답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. 왜냐고요? 바로 기술 때문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스마트폰 결제, 또 암호화폐, 이런 새로운 금융의 길들이 규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계속해서 뻥뻥 뚫리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싸움의 첫 번째 라운드,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? 바로 중개인을 감시하는 거였습니다. 이 금융 시스템의 문지기를 활용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했고 또 지금은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그 전략은 수십 년 동안 꽤나 간단명료했어요. 돈이 흘러가는 길목, 그러니까 은행 같은 중개인에게 문지기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. 이 문지기들이 고객 신원도 확인하고 좀 수상한 거래가 있으면 감시하고 이러면서 자금 세탁 방지, 또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최전선에 섰던 거죠. 모든 돈이 이 문을 통과해야만 했으니까 사실 이 방법 꽤나 효과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기술이 이 문지기를 그냥 쓱 지나쳐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면서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. 국제결제은행 보고서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재밌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. 바로 물침대 효과입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문제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. 왼쪽을 한번 볼까요? 은행 예금이나 전자화폐 같은 것들은 중개인이라는 이 녹색 다리를 건너야만 해요. 여기가 바로 규제 당국이 CCTV를 딱 설치해 놓고 지켜보는 곳이죠.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? 현금이나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암호화폐는 이 다리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감시망 밖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문지기가 있느냐 없느냐, 바로 이겁니다. 한쪽에는 모든 거래를 지켜보는 감시자가 딱 버티고 있는데 다른 쪽은 그냥 활짝 열린 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현금이나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암호화폐처럼요. 그럼 범죄자들은 어딜 노릴까요? 당연히 이 열린 문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물침대 효과라는 거예요. 여러분, 물침대의 한쪽을 꾹 누르면 반대쪽이 불룩 솟아오르잖아요? 그거랑 똑같습니다. 금융 시스템의 한쪽을 강력하게 규제로 누르면 그 불법 활동들이 규제가 가장 약한 다른 쪽으로 불룩 솟아오르게 옮겨간다는 거죠. 범죄자들은 언제나 가장 쉬운 길,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찾는다는 걸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비유예요. 자, 그럼 이 끝없는 술래잡기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까요?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유럽은 이 물침대 효과를 막으려고 지난 30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거든요.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규제의 역사를 보여줍니다. 보세요. 1991년에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 걸로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 2018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규제에 포함시켰고요. 마침내 2024년에는 EU 전체를 총괄하는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 기구, 바로 AML-A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. 비유하자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물길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규제라는 댐을 계속해서 더 높고 더 넓게 쌓아 올린 거죠. 그리고 최근에 EU가 꺼내든 아주 강력한 카드가 있는데요. 바로 이 숫자, 1만 유로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이 금액이 넘어가는 현금 거래는 아예 금지해버린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큰 돈은 무조건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거래하라는 거죠. 즉, 익명성이 보장되는 현금 대신 꼬리표가 딱 붙는 디지털 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하는 겁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렇게 감시망을 촘촘하게 짜다 보니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. 범죄자 잡는 건 좋은데 이러다 평범한 사람들 사생활까지 너무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 아니야? 바로 이겁니다. 금융 건전성과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개의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. 이 보고서에 나오는 한 구절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내는데요. 요점은 이거예요. 내 사생활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범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.
완전하게 합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내 모든 금융 기록을 다른 누군가가 훤히 들여다보는 걸 원하진 않으니까요. 네,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. 금융 시스템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들려는 노력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가치,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.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양쪽 가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모든 돈이 디지털로 바뀌는 미래에 과연 완벽한 사생활과 완벽한 안전,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돈이 마주한 가장 크고 어려운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.